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주말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여러 시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대통령님께서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 충격일 거예요. 김민석 총리께서 전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낸 대학 총학생회장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열 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는데 투표 결과 영향도 없고 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것도 낮에 2시부터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데 대책도 없이 그걸 방치해가지고 일부러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했던 거죠. 근데 여기 많은 주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원리 원칙에 대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 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이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했어요.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걸로 결정났잖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예산이나 편성해주고 인력 채용하면 그 예산이나 해주는 정도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 이게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그럼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지요. 우리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안 돼. 결국은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하자 했고,
이게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뭐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헌법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한번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선관위원장은 사퇴하셨으니까 빼고 국회 또 행정부, 입법부, 사법, 헌재 이렇게 좀 책임자들이 모여서 한번 오후에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오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독립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걸 가지고 저래 또 그 부정선거야 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와는 좀 다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이 감사드립니다. 그 발달장애인 분들이 네. 그 대통령님한테 그 투표용지에 이미지 넣어달라고 하고 선거 공보를 좀 쉽게 만들어달라 네. 이런 요청을 했다고 제가 봤는데 그 대통령께서 그날 언제 투표할지 그분들이 새벽 6시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농인분들도 사실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 농인 그 수어가 농인. 네.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분들도 그 사실 청와대에서 수어 통역사를 최초로 채용을 해서 저는 그 소통 장벽을 낮추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좀 누군가한테는 그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참정권 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소수자 보호에 관한 문제죠. 우리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장애인 이용 시설, 예를 들면 뭐 보도에 턱을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계단을 없애는 게 아니죠. 계단 외에 추가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든다든지 엘리베이터에다 뭐 특수한 장치를 한다든지 뭐 등등 또 버스에 뭔 장치를 한다든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 압도적 다수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럼 몇 사람 된다고?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그 택시를 아예 대주든지 하는 게 더 싸게 먹히겠다. 사회적 투자보다는 일리잖아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데 뭐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없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왜 거기다 그렇게 인적 투자 효율을 따지면 정말로 낮은데 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이때까지 그랬죠. 그런데 이제 소수자 보호를 위한 투자 지출이 낭비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생겼고 인권과 소수자 보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라는 얘기가 생길 정도로 이제 이 소수자 보호에 대한 정책에 대한 판단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소수자 보호도 사실 이제 현실의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돼요. 그날도 제가 이 발달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투표용지에 이렇게 사진 얼굴이 들어가게 해주면 찍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인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면담이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사전 투표를 전국에서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전국에 출마자가 10,000명은 넘을 텐데 그걸 모든 선거 투표자에 혹시 한 몇 명이 있을 이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전부 사진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려면 아마 그 투표소가 그 사진을 꽉 차버릴 것 같아요. 모든 전국의 모든 후보에 대한 사진을 다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엄청 이게 불가능하겠다 이게 생각은 일단은 현재 상태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결하는 방법은 전자투표죠. 뭐 전자적으로 하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발달 장애인만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그럼 전부를 다 전자투표로 바꾸면 부정투표 뭐 안 그런 파는 판에 안 그래도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럼 본투표만 해야 되나? 뭐 그러다 본투표도 그게 쉽지는만은 않겠다. 투표 용지도 부족한 판에. 그러면 이 발달 장애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발달 장애만 하면 농인은 어떻게 해?
지금 시각장애인용은 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마 지금 해외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해외 재외국민 투표를 왜 안 해주는데?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그거는 투표권자가 최소 250만이 300만쯤 되거든요. 엄청나죠. 한 개 국가 규모가 지금 해외에서 투표를 못 해가지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니 우편 투표하든지 아니면은 뭐 전자투표를 하든지 영 안 되면 우편 투표 지금도 할 수 있죠. 미국의 대선도 우편 투표하는데 왜 못하게 해? 근데 지금도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고려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 한두 명 또 몇 명이라도 다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죠.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